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널스 이수아입니다. 네, 이번 구정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도 이번 구정연휴 때는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 간호사의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쉴 때 우리는 쉴 수가 없고, 또 남들이 일할 때 가끔 쉬어서 예, 뭐 어떤 친구들을 만난다라던가, 가족들과 함께 모임을 참석한다라던가 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려운 직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번에 구정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어떤 보호자가 매일같이 오는 보호자가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이 구정일 연휴 때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어떡해요? 라면서 걱정해 주시는 보호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위안을 얻었어요. 네. 여러분도, 물론 이제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여건 속에 계셔서 좀 많이 또 섭섭했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걱정해주는 보호자도 계시고, 또 우리로 인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있다라는 것에 조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인수인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예, 오늘 그 인수인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그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제일 처음에 근무했던 부서가 수술실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실습 때 병동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지만 주로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분만실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수인계라는 것을 병동에 와서 들었을 때 좀 막막했었어요. 도대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쭉 듣는데 내가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뭐 인계를 들은 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참 이걸 답답해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사실은 이렇게 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는 있지만 그것을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근무를 하면서 또 트레이닝을 주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것을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또 유의 선생님들은 요양병원에 많이 오시니까 또 제가 근무하는 곳이 노인병원에 있으니까 예, 노인병원 위주로 제가 인계가 아니라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일단은 환자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는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각자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새로운 환자가 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새로운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준다라는 것을 예, 생각을 하고 제가 먼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신안이 왔을 때 그 신안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가 다 예,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모른다라면 예, 우리가 EMR에 있는 정보를 보고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환자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소견서라던가 주치의가 적어놓은 프로그레스에 보시면은 그 환자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의학용어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환자가 어떤 수술을 받고 왔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예, 노인병원에 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간혹은 모르는 의학용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 또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치료 행위들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 참 좋은 세상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약간 그 정보를 제가 캐치를 하고 예, 그 다음번 간호사에게 인계를 주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환이 가지고 있는 투여가 되고 있는 약물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인계를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환자가 고혈압 환자고 뭐 몇 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혈압이나 이제 당뇨를 측정을 했는데 혈압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고혈압 환자인데 혈압약이 투여가 되고 있고 그런 투여가 됐던 약물이 투여가 됨으로써 혈압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최근에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던 건지 그런 걸 우리가 보호자한테 먼저 물어보겠죠. 그러면 보호자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호자한테 정보를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약물로 인해서 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주치의가 일단 약물 투여를 중단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그 약물 투여가 중단됐다라는 것을 그 다음 인계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뭐 처음부터 혈압약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혈압 약물이 들어갔다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다음번 간호사가 그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환자가 당뇨 상병력이 없었는데 와서 혈당 검사를 해봤는데 혈당이 굉장히 높았어요. 혹은 혈당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혹시 최근에 약물이 투여가 됐었는지 혹은 고혈압의 가족의 히스토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 보호자한테 정보를 얻겠죠. 그리고 또 주치의와 상의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혈당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너무 높아가지고 일단은 주치의가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며칠간 이 사람의 혈당을 지켜보자. 그리고 또 혈당에 관련된 그 HbA1c라는 검사가 한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검사가 나갔습니다라는 것을 또 그 다음 인계자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주치의가 이 사람이 일단은 혈당이 높으니까 이런 약물을 한번 투여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그 약물이 투여가 됐다라는 것도 그대로 그 다음 인계자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보호자와 우리가 면담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보호자와 면담을 했을 때 그 보호자의 어떤 성향 그리고 이 보호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보호자가 어떤 것을 부담스러워하는지를 우리가 면담 중에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면담 중에 어떤 보호자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서 다음 인수인계자에게 알려주어서 이런 보호자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또 대응을 해주세요라고 인계를 해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안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약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과거력에 대한 정보, 보호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또 식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보호자가 가지고 온 귀중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품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러한 물품들에 관련된 것도 다 인계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을 가지고 왔었는데 중간에 보호자가 이것은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던가 혹은 또 간호사 입장에서 이러한 물품들이 병원에 있어서 분실 우려가 있으면은 가져가라고 했다라고 했다면은 그러한 것까지 인계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여러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환자가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종이 너무 심해서 이 반지를 계속 끼고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반지를 빼서 보호자한테 돌려드렸는데 그 반지를 주었던 보호자가 그것을 돌려받았던 보호자가 아니라 다른 보호자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록에 남겨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인계자에게 인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안들이 왔을 때에는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인계를 주셔야 되고 또 신체 사정을 했을 때 어떤 부위에 어떤 상처가 있었다라던가 혹은 욕창이 있었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보호자한테 정보를 주시고 주치의한테도 정보를 주시면서 그것을 다음 인계자에게도 그대로 정보를 주어서 환자의 새로운 환자에 대한 모든 신체 사정에 대한 정보, 병력에 대한 정보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정보까지 다 하나씩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 또 인계를 주셔야 됩니다. 새로 발생한 이벤트라 함은 뭐 신안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고 기존에 계속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환자가 잘 지내고 있었던 환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토했어요. 토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임팩트 있게 다가오죠. 그래서 토했다라는 것을
토해 가지고 약물이 투여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또 흡인성 폐렴이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주치의가 폐사진을 찍어보자라고 해서 폐사진을 찍었다. 이런 것까지가 인수인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작은 것, 사소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작은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도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계속 누워있는 환자인데 이 환자가 엉덩이에 작은 수포 같은 것들이 피부에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을 했는데 수포가 생겼네? 나 혼자 지켜봐야지 하고 그것을 놓쳤어요. 인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방치를 했다가 나중에 욕창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게 감염이 일어나서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피부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특히 당뇨 환자가 발가락에 재활치료를 다녀오면서 발가락이 어디 스쳐서 약간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난 것을 그냥 혼자만 알고 있고 인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모르고 며칠 동안 계속 지나갔는데 그 사람 당뇨 환자인데 당뇨 환자들은 어때요?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발가락에 고름이 잡히기 시작하고 점점 붉게 되면서 상처가 커져서 큰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캐치하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인계를 주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또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인계를 줬는데 그것을 인계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계를 들었다라면 그 인계를 듣고 나서 이렇다라고 합니다라고 인계를 주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인계를 받은 사람은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드레싱을 해놓은 상처라 할지라도 내가 다시 드레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상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그것을 귀찮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들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환자한테나 보호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이것을 주치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다른 간호사들이 알고 이것을 서로 치료하는 데 대해서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데 조금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동의를 얻고 그 발가락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인계를 주셔야 되고 그것을 서로가 각자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반드시 삭제를 하셔야 되겠죠. 사실은 사진을 찍는 것보다 가장 더 좋은 것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번 더 뜯어보고 다시 소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상처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다음 드레싱 때까지 꼭 한 번 더 확인을 기다리셨다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했었는데 나중에 이 상태가 어떤지라는 것을 제가 꼭 본인이 확인을 하시는 작업을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피부 사정 그리고 이 환자가 컴플레인 했던 것에 대한 아주 작은 사정들은요. 우리가 놓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또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이제 통증 평가를 하죠. 근데 통증 평가를 했을 때 그다지 찡그리는 게 없는 것 같고 약물 투여될 정도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간과하고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갑자기 그 환자가 머리 아프다라고 했는데 구토를 하고 구토를 했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 이 사람이 뇌압이 높아졌고 알고 봤더니 뇌종양 환자였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인계를 주어야 됩니다. 인계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피부 상태는 내가 피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인계를 주셔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확인해볼게요 라고 놓치고 가시면 안 되고 이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혈압은 괜찮았고 일단은 더 이상 상태의 사정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지켜봐 주세요라고 인계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번 인계자도 그 인계를 받았을 때에 문제가 없었는데 라고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라 꼭 그 다음번 인계자에게 또 인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었던 걸 끝이 나면 안 되죠. 주치의가 그 상황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주치의한테 알려는 주셔야 됩니다.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발달상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 이후에는 괜찮으셨다고 했고 계속 observation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아직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것까지는 알려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주치의한테 보고할 상황이에요. 지금 아까 주치의한테 보고할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환자의 어떤 크고 작은 인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치의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주치의가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계를 주셔야 됩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 주치의가 쉬고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 근데 주말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치의가 모르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인수인계가 되어서 주치의한테까지 잘 전달이 되어야 되겠죠. 이러한 주치의한테 보고할 상황들은 잘 인계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계받은 것들 중에서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다음 간호사에게 인계를 주셔야 되고 또 그 인계를 받은 사람도 잘 확인을 하시고 인계를 주셔야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잘 인계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피부 사정을 봤는데 이 사람이 피부가 빨갰어요. 수포가 잡혔어요. 그 다음 간호사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게 수포가 터졌고 거기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직 선생님한테 보고를 했고 또 혹은 의사 선생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런 처방이 났습니다. 이런 연고가 처방이 났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간호사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라고 인계를 주셔야 되고 또 그 받은 사람은 그 약물이 투여됨으로 인해서 혹은 그 연고가 도포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지켜보시고 그 다음 인계자에게 인수인계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 투여되는 약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캐치하고 계셨다가 다음 인계자에게 인계를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 투여되는 약물은요, 또 특별한 이벤트라고 우리가 임팩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번 간호사한테 인계를 주는 거는 잘해요. 근데 그게 주는 걸로 끝이 나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 환자가 며칠 전에 이제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혈압이 높았어요. 혈압이 높아서 주치의가 이 약물을 하나, 기존의 혈압약이 투여되고 있지만 다른 혈압약을 하나 더 투여를 합시다 라고 해서 혈압약이 투여가 됐는데 혈압약이 투여가 됐구나,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혈압약이 투여됐는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 약물로 인해서 혈압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오는 건지 혈압 측정을 잘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혈압 측정을 잘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사정되었던 것들을 그 다음 간호사한테 잘 인계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의사가 이 약물이 투여됨으로 인해서 이펙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전달되는 과정까지 잘 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수인계할 때의 어떤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인수인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키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요.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죠? 근데 막상 인수인계를 해보면 빠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들이 어떤 요구사항이라던가 보호자들이 부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특히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큼직하게 환자에 대한 것 그리고 간략하게 보호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인수인계를 하시면 아마 명심하시면서 잘 캐치를 하셔서 인수인계를 하신다라면 아마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